안녕하세요. 달빛안녕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상한방 임상응용의 한 편으로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대청룡탕을 처방해서 임상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송도원 노 선생님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9니까 30년, 90년 전에, 지금부터는 90년 전이고요. 이분이 글을 쓰셨던 것이 아마 81년도니까요. 50년 전에 자기의 일을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참으로 처연해지고 솔직한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죠. 1929년 봄 휴가에 같이 사는 가족들과 함께 상해에서 병풍산으로 가게 됐다. 그곳에서 뇌씨의 자녀분을, 나이가 20세가 되신 자녀를, 환자를 보았는데 병이 아주 중요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대신해서 진술을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일나왔죠, 왕산. 힘들게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 도착하면 열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물로 목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되니까 한러가 발작하는 겁니다. 춥고 덥고. 그런데 나이도 젊고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으니까, 젊은이였기 때문에 부위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역시 이 한로가 춥고 더운 게 열이라는 게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여전히 날이 갈수록 그게 심해지는 겁니다. 그때 이 결혼을 했나 보죠. 옛날 29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일이네요. 그 부인이 그를 데리고 방에서 나와가지고 옷을 갈아입히려고 하는데, 환자가 말하기를 아주 차다고 춥다고 아주 강력하게 의복을 덮은 것들을 걷어내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찬 차를 마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찬 차를 마시면 안에 열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근데 겉은 이렇게 춥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환자가 비록 이제 위축되고 둔해요. 그렇지만 얼굴색을 보니까 위에는 아주 붉은 거예요. 그리고 무광, 눈빛이 아주 흥행한 게 살아있어요, 신이. 그리고 입술 주위에 바짝 타갖고 터져 있는 거예요. 바짝바짝 타가지고. 그리고 입술에 터져서 혈흔이 있어요. 피가 납니다. 그리고 그 입술 위에 이제 혈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로 선생이 젊은 의사였을 때 물었다는 겁니다. 유호 코피를 흘렸는가? 그러니까 그 처가 대답하기를 이빨, 코 모두 피가 납니다. 어제 바로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피가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피도 나고 이 이빨에서도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벌려보게 하니까 이 타는 그 썩은 열기가 확 사람에게 이제 품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잇몸 사이에도 이렇게 잇몸에 이제 이렇게 혈흔이 이렇게 피가 나는 흔적들이 이렇게 스며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혀 질이 홍색이고요. 태는 회백의 건조한 색이에요. 맥은 부상맥이고 한 번 숨을 쉴 때 6번 이상의 맥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슴과 복부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피부가 아주 건조해요. 이렇게 주물러 보니까 열이 막 타오르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자할 때처럼 이렇게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배는 이렇게 아직 부드러워요. 이렇게 가슴과 복부 이렇게 통증이 있는 곳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갈비뼈 밑으로 촉진을 해가지고 간장과 비장을 체크해 보니까 비장이 잡혀요. 비장이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소변이 붉고 열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6일간에 대변을 2번밖에 못 봤어요. 그 대변 색깔은 누런색에 아직 검은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대변에서. 복진을 하는 사이에 자주자주 이렇게 쪼그리는 거예요, 몸을 움츠리고. 그리고 입도 그냥 구금이, 입을 안 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춥다는 표현인가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땀을 6일 사이에 땀을 내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말하기를 병이 나서 오늘까지 땀을 내지를 한 번도 땀이 난 적이 없습니다. 고로 열을 떨친 약을 줬는데, 그래서 희망하기를 능히 땀을 내서 열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단지 약을 먹고 난 후에는 단지 느끼는 게 이 번조하고 열감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땀은 하나도 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약이든 뭐 어떤 약을 먹었나 보죠. 그래서 이 글을 쓰신 그 노 선생께서 처음에 생각은 대청농장증이다, 이렇게 춥고 안에 열이 나서 지금 온몸에 열이 퍼져, 상부에 열이 지금 코피 터지고 입으로도 나오고 지금 막 그러는 거 보면, 그러나 환자가 이 코피를 쏟는 증세가 있으니까, 제가 앞에 의안에서도 봤죠. 이 혈증은 그러니까 혈이 열인가 아닌가, 혈에까지 열이 있는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혀질이 그렇게 아주 터져나갈 땐 붉은색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혈에 열이 많이 심하면 이게 정신이 왔다 오락가락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반진이 혈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크게 목이 타고 차가운 것을 마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확실한 거는 사기가 아직 기분에 있지 혈분에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이번 판단에. 위기영열 판단이죠. 이때는 그 혈분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코피가 나는 것은 여전히 상한론에 소위 말하는 심한 자는, 상한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망탕증에 필이 코피가 떠지니 양기가 중첩돼 갖고 열이 중첩돼 갖고 생기는, 열이 발산을 못해서. 또한 책에 의안에서 말하기를 열이 한사로 잡혀버렸어요. 한사가 어디 있어요? 바깥에 우리 몸 확 한사가 잡혀 열이 안에서. 그러니까 빠져나가려고 토하지만 매여 나갈 수가 없어요. 위위위시 아래에서 뭉치면 뭉칠수록 더 치열해지죠, 열이. 양기가 그래서 중첩돼 가지고 뭉쳐 가지고 코피를 쏟는 것이다. 크게 목이 타고 차가운 것을 마시고 자는 것과
정신이 맑고 혀가 아직 심하게 붓지 않은 것, 아직 무엇을 나타내냐면 영분과 혈분에까지 사기가 들어간 건 아니다, 열이. 그래서 아직까지 신 오는 약으로 땀을 내게 될 것 같다. 일반적으로 표에 아주 강한 한사가 해소되지 않고 뭉쳐 있으면 안에 치솟는 열을 제거할 방법이 없는. 그치? 표를 열어줘야 그 열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나 그 열이 이미 안에 내부에 니만 다 퍼졌어요. 삼초, 지아오, 토, 머리, 란, 토라, 이마, 칸로 다 감당입니다. 그 새가 신량 맺고 찬약을 첨가하지 않고는 그 새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혼약으로 땀을 내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 내부에 열이 너무 만연해 있으니까 맵고 찬약을 첨가하지 않으면 그 내부의 열을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땀을 내서 열을 발산시킬 수 있지만 내부에 이미 열이 너무 퍼져. 그런 방이 뭐예요? 대청령탕으로 치료를 해야겠다. 그래서 마황, 계지, 생석고, 행인, 감초. 마항탕에 석고를 첨가한 셈이죠. 또는 마싱실간탕에 계지를 첨가한 셈이고요. 이 대청령탕하고 뭐가 달라요? 생강과 대추 두 약이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청령탕이지 뭐 생강과 대추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겠어? 이제 이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첩을 처방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체표에 심한 한사가 잡혀서 안에 열이 뭉쳐서 발산을 못하는데 그 열을 원래는 마항탕만으로 체표만 떨어져도 되는데 지금 열이 너무 퍼졌기 때문에 맵고 찬 약으로 우선 내부의 열도 동시에 잡아줘야겠다. 그래서 석고를 같이 첨가한 겁니다. 이분의 사고는 대청령탕이라고 하지만 상강과 대초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겠냐. 이 정도면 대청령탕이지. 그래서 이제 처방을 하고 책대로 다 하고 주에 책을 다 보는데 병의 상황이 병칭이 비록 일주일이 돼 갔지만 아직도 현재 그 나이가 젊고 몸이 건장하니까 그 병기와 이 맞는 방약 간에 무슨 특별한 일치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판단한 병기나 그러니까 변증과 방약이 차이가 없으니까 그 효과를 필히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그 부모한테 당부하기서 말하기를 복용한 후에 땀이 난다면 열도 같이 그 땀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면서 땀이 능히 날 수 있으며 땀이 능히 날 것이며 그리고 복용 안에 땀이 능히 날 수 있으며 그러면 열도 같이 떨어질 겁니다. 당부를 하는데 이때 이 뱃사공이 자꾸 재촉을 하는 겁니다. 가자고. 그래서 뭐 다른 말도 못하고 살펴보지도 못하고 청정고름으로 작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냥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때까지 잊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고는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셨나 보죠? 학교에 도착한 이후에 그 상해로 돌아와서 학교 도착하네. 자, 그래서 그가 본 맥과 의안들을 정리해서 기록해가지고 유견례라는 그 분은 고명한 근대 의사입니다. 중국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그분 밑에 제자였나 보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육 교수님이 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병의 원인은 대청령탕증이 맞다. 그렇지만 사용한 사람이 그 대청령탕을 사람들이 처방한 자가
대통령증 너가 본 대로 대통령증 많은데 소형 네가 처방한 것은 소형 네가 처방한 것은 도대체 어떤 방이야? 약과 양의 비리를 따져보니까 혹은 대청룡 같기도 하지만 비슷하지만 단 처방한 약들을 보면 아니다. 대청룡탕은 아니다. 왜냐면 생강과 대처가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교수님께서. 야, 도리어 마싱시간탕에다가 게지를 더한 거 아니냐? 또는 마항탕에 섞어 더한 거지. 또 이거 뭐 낙타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네 처방이 이래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노 선생님께서 말하기를 생강과 대추가 본방에 있지만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뺀 것뿐입니다. 어떻게 이게 말도 아니고 낙타도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마싱스간탕에 개지는 거고 마항탕에 섞어놓은 거란 것은 뭐 실은 그렇지만 그게 뭐 대청령탕과 큰 차이겠습니까? 생강과 대추 좀 뺐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 교수가 이 말에 대해서 따부에란 크게 반대하면서 크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말하기를 중경 할아버지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약과 양의 비율이 엄격하게 특히 약의 양과 비율이 아주 엄격하게 갖고 그렇지 않다면 만약 하나의 약이라도 더하거나 뺀다면 효과는 천양지판이다. 그래서 상한론 중에 이와 같은 예열 열거할 증세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러니까 한 약만 바꿔도 이름도 바뀌고, 그렇죠? 게지와 부자탕에서 게지의 자격의 비리만 바뀌어도 게지가 자격탕이 되고, 게지가 많으면 게지가 게지탕이 되고, 이름도 바뀐다. 약의 약물의 비율만 바뀌어도 이름이 바뀌고, 약이 더군다나 한두 약이 첨가하거나 빠지면 그건 아니다. 이게 이제 상한파죠. 경방파죠. 그래서 당시 이 젊은 노 선생이 젊었을 때겠죠. 당시 들으면서 왜 그거 갖고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내심 왜 했지만 비록 했지만 내심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절프. 그래서 다시 누구냐면 장스치공, 이때 쓰는 장성세님 차공이는데 이름이 장차공입니다. 이게 장 교수님한테 또 이 장차공도 또 유명한 분입니다. 중국 근대사에 있어서 이분들 다 아주 중국 근대 해방전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죠. 아주 명의대로 소문난 중국 천재 소문난. 그 장스공 찾아가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내 의견을 동시에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장 선생님도 말씀하기를, 장 선생님이 그 육군, 육 교수 말이, 맞는 말이야?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너 그 약 처방한 이후에 어떤 방으로 계속 또 복용하게 했어? 그래서 그때 왜 이게 알림이자죠. 없습니다. 그랬어요? 너 그 처방한 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당연히 육 교수 말이 맞는 거지. 정확히 처방해야지. 그거 맞는 거고. 내가 알고 싶은 건 말이야. 그 약 후에 또 어떻게 너 계속 치료했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한 점 주고 그냥 황망간에 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장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아니 그와 같은 중병의 환자에게 그렇게 아주 강력한 처방을 해놓고는 그리고 그 후를 잘 도모하지도 않고 또 그냥 오면 그 사람이 안전이 얼마나 안전한지 위험한지 진짜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정말 만전을 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병도 그렇게 중한 환자에게 그렇게 강력한 처방을 해놓고는 후과를 네가 예비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안전을 네가 생각해볼 안전이 지금 위험하다, 난리야. 안전과 위험을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만전을 기한 게 아니다. 투원 듣는 순간에 치지ao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는 순간에 벼랑간 찬물이 머릿속부터 쫙 찬물을 얻어먹은 그 느낌이 듭니다. 바로 그 결과를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으니까 온 것이. 여름 휴가가 돼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갖고 모두 함께 레시 집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 그 아버지 말씀이 당신께서 처방한 약을 한 첩을 달여서 복용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연 땀이 나는데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추워서 덜덜 떨면서 열도 춥고 더운 것을 못 견뎌냅니다. 그리고 목이 타는 것을 참아내기 힘들 정도로 목이 탔습니다. 그러면서 병의 반이 났습니다. 병의 열이라고 하면 5가, 100이라고 하면 50이 났습니다. 그래서 깊은 야밤에 다시 두 번째 데려서 복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땀이 나처럼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이 완전히 떨어져 맑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약이 싸고 시우첸 약이 비록 돈이 들지만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험했으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반대로 효과가 있으니까 다시 한 첩을 약방에서 샀어요. 구입했어요. 그래서 복용한 후에 땀이 어제보다도 더욱 비교해서 더욱 많이 나는 겁니다. 도리어 그리고 동시에 땀이 어제 대낮보다 훨씬 많이 나면서 계속해서 그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열도 그러면서 열은 비록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 안 그렇지만 이 추워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심합니다. 엄청 추워하는 겁니다. 이미 양기가 엄청 상한 거죠. 그렇게 땀을 동시에 사지가 차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전신이 얼음장 같습니다. 그리고 사지가 뻣뻣해지면서 사지의 근들이 이렇게 경직이 그러면서 다음으로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혼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말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러기를 하룻낮 밤을 지나면서 그 다음날 깊은 밤에 그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29년도니까요. 시골에 병원도 없.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너무 참담해서 그 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병의 방을 생각해보니 장 선생님과 육 선생님 두 교수님의 검정대로 새삼 증명하는 첫 번째 달에 복용하는 후의 표현이 대청룡 당증의 본래에 맞는 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첫 번 한 번 복용하고 한 번 달에 복용하고 열이 떨어지고 모든 증세가 50% 줄었을 때 단 방과 증이 맞아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은 방제와 약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방을 처방한 사람이 그를 죽였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병이 이와 같이 중하고 처방은 이와 같이 강력한데 안위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친히 관찰할 수가 없었으니 착한 권으로 랴오즈 그것을 마항이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땀을 내게 하고 하지만 땀을 많이 내면 망양이 일어나니 지금 내가 처방한 마항의 양이 6돈에 18g에 달하고 거기에 동시에 계지를 동반했고 그것이 큰 땀이 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상한론에 대청령탕 후에 복용법에 말하기를 명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복용 다시 복용 한추 망양 다시 복용 땀을 이렇게 흘린 자가 다시 복용하게 되면 땀을 흘리면서 방향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를 명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문장을 만약 보지 못했다면 땀을 난 후에 다시 복용하는 그 해를 미리 예고해 주지 못했을 텐데 땀을 난 후에 다시 복용하게 되면 크게 땀을 흘려 망향으로 사망한다는 것을 말해줄 수 없었지만 나는 이 문장을 봤단 본 처방을 다시 복용하지 않았고 약이 그와 같이 중하지 않았다면 따여 망향커는 또한 딱 크게 망향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미리 복용한 후에 재반 사정들을 미리 알려줬거나 아니면 그것을 긴급히 구제할 방약을 처방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당시에 만약 미리 사역산 종류의 약들을 주었다면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면 실수하지 않았다면 사지가 차가워지고 맥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구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사역탕 종류의 처방을 미리 이렇게 예우를 미리 보고 이렇게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약을 복용시키십시오. 내가 이것까지를 고려하지 못했으니 큰 잘못을 빚어버린 겁니다. 만들어낸 겁니다. 실은 나의 우둔함으로 인하여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50년 후에 30년에 52년이 지난 후에 중위 잡지에 자기의 젊은 시절의 잘못을 이렇게 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의안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어려운 길이 의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늘 겸허하게 정말 어렵고 어려운 길이 의사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늘 겸허하고 겸손하게 늘 신의 보호와 인도를 어쩌고 당연히 공부 많이 해야죠. 당연히 공부 많이 하고 정말이지 내 한 손에 의해서 이렇게 생명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건강을 줄 수도 있고 평화를 줄 수도 있고 슬픔을 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늘 인간이라 게을러지는 것이 한탄스럽고요. 참으로 두려운 마음들이 쓰는 의안입니다. 우리 젊은 호학들은 이를 보고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하지만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신에게 만전을 맡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안 하고 신에게 맡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여한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한번 새겨보았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다양한 강좌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중국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가 끝이 없지만 태산도 옮길 수 있다고 결국은, 그죠? 그와 같은 고사가 있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한 걸음,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결코 여러분 스스로 큰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포기해서 지름길로 가고자 하면 결코 그것이 삿된 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 한야그람에 있어서 쉬운 길, 지름길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후학들은 결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엉뚱한 들어서지 말고 중국어를 돌파해서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 후학들 중에 결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중국책을 자유롭게 못 보는 것이 결코 한국 한의학을 망한 여기까지 오게 된, 참담한 지경까지 오게 된 근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물론 중국에 가서 그 전통의 흐르는 맥맥의 옆면을 직접 보지 못한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책을 자유롭게 보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방법이 없구나. 참 옆에서 보기도 딱 합니다. 자, 다양한 여기 올리는 교재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나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을 눌러주시면 저희 강의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들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